안녕하십니까. 서성록 국어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저번 시간에 문장 성분에 이어서 문장의 짜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이 선생님 교재에 있는 이 카테고리 있죠? 이렇게 표, 한눈에 보기, 요런 거를 머릿속에 쏙 넣어놔야 우리가 이제 문법 어려운 거 접근하더라도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저번 시간에 배운 거는 문장 성분의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 이렇게 세 개로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고 또 주성분이 나뉘고 부속성분이 나뉘고 독립성분이 이제 있었죠. 그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문장의 짜임이 굉장히 출제율이 높은데 요거를 잘 배우려면 이 표 자체를 머릿속에 쏙 넣어놔야 됩니다. 자, 일단 문장의 짜임이란 문장의 종류를 배우는 거예요. 문장의 종류, 문장 종류를 배우는 건데 일단 혼문장과 견문장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딱 봐도 홑이 뭐겠어. 접두사라서 한 개 있다, 한 개 있다. 홑 몸이 있고 홀 몸이 있는데요. 홀 몸은 의지할 데가 없는 몸이고 홑 몸이 이제 임신하지 않은 몸이라고 하거든. 이때 저 홑은 하나만 있다, 한 개가 있다는 뜻이고 견문장은 뭔가가 이제 한 개 이상은 있다는 뜻이 되겠죠. 센스 있게. 이때 이제 요거는 견문장은 주어나 서술어가 두 개 이상 있을 거다. 그럼 얘는 자연스럽게 주어, 서술어가 한 개만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빨간, 저 장미가 매우 예쁘다. 이렇게 했을 때, 참 쉽죠, 문장이. 누가 봐도 얘가 서술어고, yes, 이게 바로 주어가 되겠습니다. 이때 얘는 애들이 현혹되지 마세요. 얘네들은 서술어가 아니기 때문에 수식어들은 불필요한 친구들이고 그러니까 주어 몇 개 있고 서술어 몇 개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조심할 점이 빨간 장미가 탐스럽게 피었다. 이렇게 됐을 때는 말이죠. 요게 이제 주어고 얘가 서술어 이렇게 눈에 보이긴 하는데 이 친구가 원래 모습이 품사할 때 배웠지만 빨갛다가 활용한 거예요. 얘는 뭐죠? 탐스럽다가 활용한 겁니다. 그럼 얘는 지금 서술어가 하나, 얘도 서술어, 얘도 서술어가 될 수 있어요. 이해가죠? 지금 저 위에 있는 저와 매우는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영원히 살아가는 수식어들인데 얘네들은 빨갛다가 변신한 거고 탐스럽다가 변신한 거란 말이야. 이게 서술어예요. 어떤 암긴 문장에 또 배울 텐데 얘는 원래 서술어였던 놈이 잠깐 수식하는 놈으로 변신한 거죠. 그래서 지금 서술어가 얘는 하나, 둘, 세 개고 서술어가 세 개면 거기에 딸린 주어도 세 개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주어가 하나밖에 없죠. 생략된 거예요. 장미가 빨갛다, 장미가 탐스럽다, 장미가 피었다처럼 얘가 겹치기 때문에 한 번만 써준 겁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얘는 지금 혼문장이 아니라 얘는 견문장이고 얘가 바로 혼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혼문장이 뭐라고요? 주어, 서술어 한 개. 견문장이 뭐라고요? 주어, 서술어 두 개 이상. Let's go. 자, 일단 아는 문장 종류가 다섯 가지가 있네요. 이게 카테고리만 공부하려고 여기 놔둔 거야.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인용절, 서술절이고 이어진 문장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크게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한 1분 멈췄다가 1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외우세요. 문장, 혼문장, 견문장. 혼문장은 주어 소수를 하나, 견문장은 아는 문장 이어진 문장, 아는 문장은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인용절, 그리고 서술절. 그리고 이어진 문장은 종속적, 대등절. 이렇게 눈 감고 외워보세요.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슬슬 잘 풀릴 겁니다. 그리고 기본 개념인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으로 쓴 이 기본 개념을 명심하세요. 주어 서술어가 하나씩 있냐, 두 개 이상 있냐. 괜찮죠? 그러면 아는 문장은 이렇게 그림을 좀 확대를 해서 아는 문장은 A라는 안은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장이 여기에 B라는 안 긴 문장이 이렇게 심장처럼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걸 아는 문장이라고 그래요. 즉 아는 문장이 A예요. A. 아는 문장이 요거고 파란색이 안긴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어 게임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는 문장, 안긴 문장. 아는 문장, 안긴 문장. 자, 그래서 아는 문장이 A고 안긴 문장이 B입니다. 그럼 얘네들이 바로 안긴 문장들의 종류인 거예요. 파란색 애들이에요. 이해 갑니까? 안긴 문장에. 여기에 명사절이 들어가 있으면 명사절을 아는 문장. 파란색이 관형어 역할을 하는 애들이 들어있으면 관형절을 아는 문장. 부사 역할을 하는 파란색이 들어있으면 부사절을 아는 문장. 인용한 게, 큰 따옴표 같은 거 넣어가지고 인용한 게 들어갔으면 인용절을 아는 문장. 이게 끝에 붙어서 서술어 기능을 하는 친구가 들어가면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어진 문장은 어떤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까요? 이어진 문장은 A라는 앞절, 앞에 작은 절이 그리고 뒤에는 또 뒤에 있는 절이 이렇게 하나로 문장이 이어진 겁니다. 여기에 뭔가 손잡을 수 있는 접촉제가 필요하겠죠? 여기에 바로 연결 어미가 여기 오겠죠. 대충 예를 들자면 뭐뭐하고 뭐뭐하며 뭐뭐했으나 뭐 이런 애들이 들어가서 결국 이게 마침표 하나 찍혀가지고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이럴 때 이 친구를 앞절, 뒤에 있는 친구는 뒷절이라고 하는 거죠. 뒤의 절이라고 쓸게요. 앞절, 뒷절. 괜찮니? 그래서 결국 한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어진 문장은 이렇게 앞과 뒤의 느낌. 아는 문장, 안긴 문장은 껴안은 느낌. 괜찮죠? 이때 앞과 뒤가 종속적이면 뭔가 종속적이라는 느낌이 이제 화살표 방향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종속이 되어 있는 느낌인데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고 대등하다. 그러면 이제 종속적인 건 뭔가 원인이라든지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게 끈끈하게 하나가 한쪽을 수식하는 느낌 드는 그런 게 종속이고 대등은 A와 B가 빙으로 앞뒤를 바꿔도 의미 변화가 크게 없는 그런 게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카테고리 하나 하는데도 지금 10분이 넘었죠. 이 카테고리 공부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괜찮죠? 자, 이제 아래 내려가서 본격적으로 이게 뭐 어떤 건지 본격적으로 배워보도록 할게요. 와, 여기 아무것도 없죠? 선생님이 이렇게 필기를 할 수 있게 여러분들에게 커다랗게 도식화를 시켜줄 테니까 필기해야 실력이 들어요. 정확히 중간쯤에다가 그 겹문장이라고 씁니다. 겹문장. 팔 아프겠지만 이제부터 필기 시작합니다. 겹문장. 혼문장은 배울 필요가 없죠. 끝났죠. 주어, 서술어 하나씩만 있으면 혼문장인데 겹문장은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적당히 이 정도로 벌려서 이렇게 이원화를 한번 시켜줄게요. 이원화 이렇게 널찍하게 겹문장 그리고 위쪽에 아는 문장부터 배워보도록 할게요. 아는 문장 그리고 밑에가 이어진 문장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는 문장은 다시 한번 그림 귀찮더라도 이렇게 A가 B를 안고 있는 거 아는 문장이 A입니다. A 됐죠? 음. 아는 문장 중에서 얘를 또 한 요 정도 이원화 시키겠습니다. 아, 너무 좁다. 이렇게 뿅, 뿅. 괜찮지만 필기하면서가 풀어야 짱인 겁니다. 중간에 한 3개 정도 됐죠? 그 다음에 이어진 문장은 이렇게 널찍하게 해가지고 한 2개 정도 이렇게 다 되고 그래도 되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먼저 색깔펜을 살짝 바꿔볼까요? 이 B에 들어갈 놈이 명사 역할을 하면 명사절이라고 하고 이 B 안에 관형어 역할을 하면 관형절이라고 하고 부사 역할을 하면 부사절. 그래서 문장 성분과 품사가 잘 돼 있어야 이게 잘 배워지는 겁니다.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의 말을 인용하면 인용절. 그리고 이 B 자리에 서술어 역할을 하면 서술절. 자, 이렇게 5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왜 절이라는 말을 쓸까요? 명사 구라는 말도 있을 텐데 절. 이 절이라는 말은 이렇게 뽑아가지고 서술어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서술어. 심장처럼 서술어랑 주어가 더해져 있는 요 두 개가 들어가 있어야 절이라고 하고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만들 수가 없으면 구라고 합니다. 구. 그리고 아예 단어 하나는 단어라고 하겠고요. 그죠? 오케이. 그럼 명사절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할까요? 명사절은 용언의 어미에 이렇게 음이나 기를 집어넣어서 만듭니다. 이렇게 음기, 음기. 여기는 뭔가 귀신이 나올 것 같아. 음기가 왜 이렇게 세? 이렇게 외우세요. 음기. 받침이 없으면 그냥 미음을 넣고 받침이 있으면 음을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 괄호를 집어넣은 거예요. 됐어? 그러면 이제 예를 하나씩 써볼까요? 예를. 자, 얘는 나는 네가 돈이 없음을 안다. 슬픈 얘기네요. 이때 파란색으로 이렇게 줄만 그어줄게요. 물론 여기도 서술절이 있긴 한데 그건 천천히 가시고 요거 이제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이렇게 그렇습니다. 원래는 얘가 용언이죠, 용언. 원래가 뭐죠? 업다죠. 그러면 이 자식도 지금 서술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문장이 두 개인 거예요. 전체 문장은 이 빨간색 나는 안다. 괜찮죠? 전체 문장은 나는 안다고 이렇게 파란색 위치에 심장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는 또 하나의 작은 문장. 그게 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단순하게 이 파란색 음을 기준으로 한번 해보죠. 나는 안다. 너는 돈이 없다. 이렇게 문장이 두 개에서 세 개가 합쳐진 겁니다. 이때 원래 아라고 끝나는 놈 대신에 음기를 집어넣으면 요게 바로 명사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얘는 과거나 현재에 좀 많이 쓰고요. 얘는 미래에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무조건 그런 건 아니지만 야, 너 오늘 먼저 가기 없기 아직 안 갔죠. 나는 그때 네가 없었음을 몰랐다처럼 이건 과거에 자주 쓰고 얘는 미래에 자주 쓴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로 올라가서 여기 여백이 많죠? 아, 이거 빡셉니다. 명사절에서 배울 게 추가적으로 배울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명사는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쓰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 위에다가 좀 더 위에다가 명사절의 역할 이렇게 써주시고요. 첫 번째, 일단 명사절이 오케이? 주어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주어 역할. 그러면 예문 하나 한번 써볼게요. 팔이 아프지만 열심히 해야 돼요. 나는 밥을 먹기가 두렵다. 자, 파란색 밑줄 그어볼게요. 밥을 먹기 맞죠? 요게 이 가라는 뭐가 붙었어? 밥을 먹기. 이거 색깔펜으로 한번 색칠해 볼게요. 음기에서 기가 쓰였죠? 이때 가는 주격조사예요. 뭐가 두려워? 먹기가 두렵죠. 이렇게. 얘가 서술어 이 파란색 전체가 주어 역할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명사절이라고 끝내면 안 되고 무슨 역할 했는지까지 확인을 해야 돼요. 좀 짜증나죠? 그게 수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나머지는 쉽습니다. 두 번째는 목적어 역할. 목적어하고 이렇게 땡땡해, 땡땡, 땡땡하고. 자, 그녀는 나와 놀기를 피했다. 좀 슬프다, 이거. 짝사랑하면 이러죠. 이때 그녀는 나와 놀기, 음기에서 기를 집어넣어 줬습니다. 그리고 뒤에 혹시 목적격 조사 없더라도 을루를 넣어보면 돼요. 놀기를 피했죠. 놀기를 피했죠. 나는 자동차를 피했다. 그래서 놀기를 했을 때 이 명사절이 목적어 역할을 했죠. 이제 감이 오죠. 파란색 밑줄 긋은 게 다 절이야. 세 번째. 그래서 문장 성분을 잘해야 되겠죠.
관용어 역할. 자, 관용어 역할도 할 수 있나? 자, 나는 공부하기 전에 청소한다. 꼭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공부하기 전에 책상 정리가 돼야지만 공부가 잘 되는 친구들이 있죠. 나는 전혀 그런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부하기가 뭘 꾸미고 있죠? 뒤에 있는 명사인 전후에서 명사를 꾸몄죠. 이렇게 꾸몄죠. 이렇게 꾸몄죠. 이렇게 관용어 역할도 할 수 있는 어마무시한 사실. 괜찮나요? 이제 기회는 숟갈 안 지날게요. 네 번째. 네 번째가 부사어 역할 할 때입니다. 부사어 역할. 자, 이 부사어는 이제 용언 꾸미는 놈이죠. 그쵸? 엄마는 내가 없기에, 그죠? 내가 없기에 청소를 하신다. 없기 때문에. 자, 어떻습니까? 여기서 부사격 조사 에가 붙어가지고 청소한다를 수식했죠. 내가 없기에. 그래서 이렇게 뒤에 있는 조사를 확인해 보거나 조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 친구가 도대체 뭘 수식하는지를 없기에 청소하죠. 없기에 하신다. 이렇게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서술어도 있는데 하나 뭐 굳이 적는 김에 적죠. 명사절이 서술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특기는 밥을 먹기이다. 자,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는 것이다처럼 밥을 먹기이다처럼 서술격 조사가 이다가 붙어가지고 또 서술어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명사절 하나 배우는데 좀 빡셌죠? 나머지 뒤로 갈수록 쉽습니다. 명사절은 음기가 붙어가지고 어디에 용언의 어간에 음기가 붙어서 명사절이 되고요. 명사절은 명사절이다 이렇게 발견하고 끝나시면 안 되고 명사절이 하는 문장 성분의 역할인 주어, 목적어, 관용어, 부사어, 서술어 등을 확인하셔야 돼요. 보어로도 쓰여요. 대표적인 예문 5개만 써드렸죠. 내가 잘하는 것은 밥 먹기가 아니다, 되다, 아니다 없으면 또 보어도 돼요. 굳이 이제 센스가 있어야지 그걸 뭐 예문 막 몇백 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를 잘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은 하실 거예요. 자, 관형절 이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관형절은요, 말 그대로 문장 성분에서 배웠듯이 관형어 역할을 해주는 건데, 여러분들 또 이제 이거 좀 관형어가 뭔지 흔들리는 친구들은 영상 녹화를 해놨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찾아서 볼 수 있습니다. 다 녹화해놨어요. 바로 입 시간에 관형어 배웠습니다. 관형어는 은, 는, 을, 던, 은는을 던, 은는을 던, 은는을 던, 은는을 던, 은는을 던, 관용절 어미, 은는을 던. 이것도 왜 네 개나 있냐면, 얘는 보통 현재형이나 과거형에 쓰이고, 얘는 동사의 현재형으로 쓰이고, 얘는 미래형, 얘는 경험한 과거로 쓰입니다. 시제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거예요.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다 밑받침이 니은 아니면 리을이네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용언의 어간 뒤에 은는우던 붙으면은 뒤에 있는 체언을 수식할 수 있게 되는 관형절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됐죠? 이게 좀 굉장히 페이지는 짧지만 할 게 더럽게 많아요. 그죠? 관형절 예문은 나는 그녀가 좋은 사람,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인 것을 안다. 좋은 사람임을 안다. 여기 명사절도 들어있긴 한데, 진짜 미안해요. 그가 좋은 사람임을 안다 했을 때 명사절도 있지만 이 명사절은 여기까지가 명사절이긴 해요. 근데 여기서 그녀가 좋은까지만 줄 긋죠. 여기에 은는을던 은는을던 은는을던이 있죠. 이렇게 만들면 뒤에 있는 사람을 꾸밀 수 있게 만들어주죠. 이 파란색까지가 관형절입니다.
사람, 임, 역까지 만약에 줄을 걷으면 명사절도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은 간단하게 파란색 위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녀가 좋다지. 나는 뭐뭐를 안다. 플러스 그녀는 좋다. 사람이 좋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이 뒤에 있는 명사를 꾸미게 만들어주려면 이 자리에 은는을 던 이걸 딱 넣어주면 뒤에 꾸밀 수 있게 되죠. 이런 게 관형절이에요. 그런데 관형절 이 자식이 좀 빡센 게 하나가 있어요. 이쪽으로 뿅 이렇게 해주고 관형절의 종류가 있습니다. 됐죠? 자, 먼저 1번 관계관형절. 관계관형절이란 놈이 있어요. 자, 안긴 문장, 안긴 문장 또는 절이죠, 안쪽 절, 안긴 문장에, 그래, 안긴 문장에 문장 성분이 생략되어 있음. 즉, 바깥으로 빠져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잘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 난이도 좀 높은 겁니다. 나는 네가 먹던 빵을 버렸다. 뭐 하는 새끼야, 이거. 싸가지 없는 새끼네, 이거. 먹던 빵을 썩어서 버릴 수 있으니까. 이때 여기, 이거 빨간색으로 썼어야 되는데, 됐다, 이거. 네가 먹던, 은느느던, 네가 먹던, 여기 뒤에 있는 이 사이에 뭘 먹었는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네가 빵을 먹던이잖아. 여기 원래 이렇게 빵을. 다시 한번 요 밑줄근 부분이 관형절인데 관형절 안에만 봤을 때 빵을이 빠져 있죠. 목적어가 빠져 있죠. 대신에 이 빠져 있는 게 뒤쪽으로 나가 있어요. 바깥쪽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때 이 안에 있는 관형절의 문장 성분이 뭔가가 주어가 빠질 수도 있고 목적어가 빠질 수도 있고 뭔가 서술어가 빠질 수도 있고 부사어가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게 빠져 있는 관형절을 관계관형절이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습니다. 천천히. 뭐 어려우면 또 봐.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동격관형절이에요. 동격관형절. 그러면 눈치 벌써 챘죠? 얘는 동격이에요. 안긴 문장, 즉 아까 형광펜 친 절에 문장 성분이 다 있음. 생략된 게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럼 볼게요. 대표적인 예로 예를 들어 나는 네가 여자라는 사실에 놀랐다. 이때 은는을던 네가 여자라는 자 여기서 여자라는 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여기 보면은 어, 이 라는은 여자라고 하느니 생략된 거야. 그러니까 축약된 거야. 여자라고 하는 사실. 괜찮지? 쳐지긴 했는데 여기서 은는을더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근데 그냥 얘를 서술어로 만든다면 너는 여자다지. 너는 여자다. 너는 여자다. 그래서 이 형광펜 안에는 문장 성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너는 여자다. 끝났죠? 다만 뒤에 있는 사실이라는 단어와 네가 여자라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너는 여자다. 라고 하는 사실. 약간 헷갈리면 이렇게 볼게요. 나는 그가 떠났다는 소문을 들었다. 자, 여기 이제 다시 한번 형광펜을 쳐보면 그가 떠났다. 얘만 가지고도 문장이 완성되죠? 그는 떠났다. 그런 소문. 이렇게 동격 관형절. 그러니까 형광펜 안쪽에 문장 성분이 전혀 생략된 게 없다는 얘기죠. 이거 두 개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가 생략됐는지도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 여기 하나만 더 위에다가 너무 좁으면 딴 데다 쓰고요. 자, 나는 주어는 나는이 제일 편해. 네가 자던 공원에 갔다. 자, 이 경우에는 이 형광펜 안쪽을 보면 선생님이 일부러 넓게 썼죠. 이 사이에 네가 공원에서 잤다 이거지. 음. 그래서 여기선 뒤에 있는 부사어가 물론 이제 똑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이 문장 성분 그대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네가 공원에서 잔다. 맞지? 그래서 요때는 뭐가 생략됐어? 부사어가 생략됐지? 이렇게 만들어도 돼. 나는 네가 자던 공원을 봤다. 이 경우에는 네가 공원에서 잔다처럼 부사어가 생략됐지만 공원을 봤다처럼 뒤로 갈 땐 다른 문장 성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대로 일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여기도 목적어고 여기가 목적어이기 때문에 여기도 목적어가 생략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공원을 갔다 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빨간색 안에 뭐가 생략됐는지만 확인하셔야 돼요. 다만 요 뒤에 있는 단어가 주로 빠져 있겠죠. 단어가. 여러분, 약간 빡세면 문풀을 하면 충분히 훨씬 여러분들 걸로 만들 수 있어요. 들을 때는 막 짜증나. 근데 문제 풀다 보면 별거 없다. 자, 이렇게 해서 명사절과 관형절 약간 빡셌는데 요거 두 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끝났어요. 부사절을 아는 문장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A라는 아는 문장이 안고 있는 B가 절인데 안긴 문장 혹은 절이라고 해. 이 자체가 얘가 안긴 문장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물론 앞절 뒷절도 있고 막뭐 아는 절이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안긴 문장 즉 여기 빗금친 B 안에 얘네들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B 안에 부사어의 역할을 하면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 되겠지. 얘는 게이도록 이렇게 아시면 돼요. 게이가 되도록 뭐 이렇게 외우세요. 게이가 되도록 게이도록 오하지 마시고요. 그냥 잘 외우라고. 뭐뭐하게 엄마 밥 먹게 돈 줘. 너 없이 못 살아. 그 나이 먹도록 뭐 했니? 뭐 이렇게 게이도록 됐죠? 뭐 예를 들어 방금 내가 다 입으로 얘기도 했지만 그냥 깔끔하게 나는 네가 없이 살 수 없다. 아유, 좋네. 로맨틱하네요. 이때 원래는 네가 없다요. 너는 없다. 내 인생에 너는 없다. 네가 없다. 쓸 수 있죠? 그때 여기 게이도록 했어? 나는 네가 없이 살 수 없다 해서 얘가 뒤에 있는 이렇게 용언들을 꾸미죠? 네가 없이 살 수 없다. 그래서 부사어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엄마, 내가 밥 먹게 돈 주세요. 너는 그 나이를 먹도록 뭐 했니?처럼 부사어의 역할을 만들어줍니다. 참 쉽죠? 자, 인용절은 여기서부터 쉽죠. 말 그대로 예, 남의 말을 인용한 겁니다. 직접 인용은 라고라는 조사를 집어넣고요. 간접 인용은 고라는 조사를 집어넣는데요. 얘네들은 다 짝대기가 이렇게 있죠. 짝대기가 있는데 얘는 짝대기가 없다는 것은 얘네들은 단어란 얘기고 누가 봐도 혼자 못 쓰지만 단어 역할을 하는 놈이 바로 조사입니다. 얘네들은 다 짝대기는 어미들이라면 얘네는 인용한 문장 뒤에 쓰는 독특한 조사예요. 얘네들도 부사격 조사입니다. 얘네가 붙으면 부사어가 돼요. 자, 그래서 직접 인용한다면 예를 들어 엄마가 뿅뿅 밥 먹고 나가 라고 하셨다. 자, 근데 만약에 이거를 간접 인용으로 바꾸면 엄마가까지는 똑같고 그냥 쓰자. 엄마가 밥 먹고 나가라고 똑같이 생겼잖아. 이때
파란색으로. 얘는 라고고 얘는 고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라고 아니에요 라고 하시면 안 돼요. 나가라까지가 안긴 문장입니다. 파란색으로. 밥을 먹고 나가라. 물론 주어가 생략됐습니다. 너는. 여기도 밥 먹고 나가. 자,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건 높임법이 있는 거고 아래에 있는 건 높임법 없이 만든 겁니다. 자, 위에 있는 게 직접 인용, 아래에 있는 게 간접 인용이에요. 참 쉽죠. 내신 대비 같은 거 하다 보면 요거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시제 신경 써서 바꾸라는 서술형 문제가 나오기도 하죠. 기본을 익히고 기출 문제 푸시면 됩니다. 서술절을 아는 문장입니다. 서술절을 아는 문장은 얘는 특별한 표지어가 없어요. 얘네들이 없어요. 얘네들이 없습니다. 서술절은 그냥 저런 표지 없이 주어가 연달아 2번 나오고 그 뒤에 서술어가 나오는 독특한 형태로만 사용됩니다. 얘네들은 저렇게 연결해주는 어떤 표지어가 없어요. 그냥 주어 서술어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얘가 진짜 좀 난이도가 높은데 예를 들어 코끼리가 코가 길다. 사실은 이게 원래 코끼리의 코가 길다인데 강조하려고 쓴다는 썰이 있어요. 코끼리의 코가 길다잖아요. 근데 하지만 우리는 원칙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 코끼리가 얘도 주어고 코가 얘도 주어고 길다 얘 서술어죠. 이렇게 코끼리가 코가 길다처럼 연속으로 사용되는데 이 전체가 잘 봐요. 이 전체가 아까 우리 표시한 것처럼 A입니다. A. 이거는 이제 영어니까 지울게요. 안 돼, 이거. 어? 자식이. 이게 이제 A입니다. 그럼 얘는 코끼리가 길다 하면 안 돼요. 아까 우리 파란색으로 안긴 문장이고 좀 보세요. 여기 하기로 했죠? 파란색으로. 요게 코가 길다가 이게 B예요, B. 얘가 서술어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코끼리가 코가 길다. 그렇습니다. 이 코가 길다라는 이 친구가 서술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코끼리가 있다처럼 코끼리가 크다 해서 이 크다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요. 그 얘를 문장을 2개로 만들어 보면 일단 여기 하나 있죠. 코가 길다. 이 작은 문장 절이 있는 겁니다. 괜찮죠? 요거는 코가 주어 길다 서술어. 그리고 또 하나의 문장은 코끼리가 코가 길다. 이게 문장이 하나 2개인 거예요. 이렇게 쓰니까 좀 이상하다. 자, 이렇게 문장 2개로 나누시오. 코가 길다, 코끼리가 코가 길다. 이 코가 길다. 이게 하나의 서술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서술어 역할을 한 거죠. 원래 일반적인 혼문장은 코끼리가 동물이다 이렇게 쓰죠. 그 동물이다라는 서술어의 역할을 코가 길다 얘가 한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렵죠. 얘가 반드시 주어, 서술어 연달아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수능이나 이럴 때 자주 낚을 수가 있는 게 참고로 오른쪽에다 해. 참고로 코끼리는 물고기가 아니다 했을 때 얘는 주어 맞죠? 근데 얘는 서술어 맞아요. 근데 물고기가가 뭐예요? 이거 보어죠. 이것도 바보처럼 주어 서술어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얘는 주어 서술어가 하나만 있으니까 홑 문장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홑 문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4분이나 녹화를 했어요. 이어진 문장은 다음 시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거는 이제 내일 또 올릴 거니까 이걸 다 보고 문제를 풀어 오시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오늘은 이 아는 문장만 딱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진 문장까지 보고 나서 문제를 푸시기 바라겠습니다. 잘했습니다.